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여유와 긴장이 교차했던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발사체인가 미사일인가? 미사일이냐 아니냐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거 하나 판단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 이제 재원이 뭔지 뭐 항적거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또 사거리는 어땠는지 뭐 등등등등 분석해야 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아니 그게 며칠씩 걸리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뭐 어떤 때는 몇 달도 걸린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네, 어제 오후에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밝힌 일부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를 놓고 이것이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먼저 미국 측 입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중장거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도 미사일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죠. 우리 측 입장은 앞서 들으신 대로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미사일인지 아닌지는 분석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방부 쪽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보고했습니다. 야당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면서 홍길동 정권이라고 비판했죠.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고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박지원 의원을 2부에서 직접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프닝 통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정치권이 때 아닌 미사일 논란이 휩싸였는데 네. 북한이 쏜 것이 정말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발사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사일인지 참 헷갈립니다. 네. 뭐 그동안은 사실은 곧바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단거리 미사일이다. 뭐 그동안은 워낙 단거리 미사일을 많이 쐈기 때문에 예. 뭐 그거로 끝 이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죠. 네네. 그러다 40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예. 그 다음 날인 5일에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이렇게 또 정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비판론이 막 일고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미사일이 새총으로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정치 공세에 가짜 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속에 국가정보원이 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지대지로 보인다. 그런데 미사일인지 아닌지 답을 할 수 없다. 분석 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그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건 그 러시아 미사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러시아의 그 북한 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SS-21 단거리 그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네네. 우리 현무 미사일하고 족보가 같습니다. 우리 현무 미사일은 불검 사업으로 해서 SS-26을 들여왔거든요. 더 개량형을 들여왔고 그래서 사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우리 게. 예. 어찌됐건 뭐 그거로 추정이 좀 이제 된다는 얘기고 사실은 지난해 2월 달에 북한군 창설 70주년 열병식 때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아니 그 현무 미사일 그 모방해서 만들어서 우리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열병식에 내보낸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그때 하기도 했었던 네네. 바로 이제 그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그걸 조금 더 사거리를 길게 개량을 좀 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SS-21이 사거리가 한 150km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한 240km 날아갔다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그 아마 사거리를 조금 늘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우리도 SS-26 들여다가 사거리 원래는 한 500 내지 600km 나가는 거를 뭐 최대 한 1200km까지 나간다라고 하는 무3로까지 지금 발전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면 사실은 뭐 대미용 무기는 아니죠. 예. 그것보다는 훨씬 이제 우리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게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페이트리엇 미사일 팩3로도 요격이 좀 힘든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네네. 예. 근데 뭐 미사일이면 그냥 단거리 미사일 그동안 사실은 뭐 계속 쐈던 미사일의 일종이기 때문에 예. 뭐 미사일로 뭐 좀 제대로 얘기를 하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뭐 수위 조절을 하더라도 예. 그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좀 하기 힘든 뭔가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덜커덕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미사일이다 이렇게 나오면 또 아주 그냥 곤란해지겠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 CNN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이제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최초 분석 결과는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 예.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이슈는요, 저희가 1부, 2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서 지난 4일 귀국을 했죠. 귀국 직후에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네. 기존 입장 유지했습니다. 자리에 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공항을 떠났고요. 오늘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 건데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뭔가 공식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고 예. 사태를 일단 미루고 좀 여론전 내지 홍보전에 주력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 경찰 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좀 다르네요. 예, 항명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좀 상황 관리에 나선 거 아닌가. 뭐 검찰 달래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 총장의 패싱 논란도 좀 의식한 것으로도 좀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기 신도시 예정지가 추가 발표된다고 하죠. 네. 3기 신도시 이제 공급 분량이 모두 30만 가구인데요. 네네. 이제 그동안 이제 1, 2차 발표 있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11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 지구를 오전 10시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후보지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광명시흥, 하남 간북, 그다음에 고양 화전 장항동 일대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안양시와 김포시도 뭐 잠재적 후보지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뭐 발표가 나오니까요. 네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추가 발표 배경은 최근에 이 집값이 다시 좀 반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좀 그 계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이달 초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5월 1주차 강남구 매매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0% 예. 보합인데 이게 왜 의미를 갖느냐 하면 지난 10월 4주차부터 시작한 하락세가 6개월여 만에 멈췄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요. KB부동산의 4월 매매 전망 지수도 지난달에 대비 7.1%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7.1포인트 오른 81.4를 기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압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북한 미사일 발사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북미 그리고 남북 관계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아시아경제 양락규 국방안보 전문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기술적으로 발사체, 미사일 양쪽 가운데 어떤 것이 맞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들 지금 판단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발사체에 공격용 탄두를 장착하면요 미사일이 됩니다. 네네. 또 발사체에 인공위성을 달면 뭐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추진체에 불과한데요. 예. 이 결국 무엇을 장착했느냐, 어떤 의도를 갖느냐에 따라서요 미사일이냐 아니냐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사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미사일 외에 다른 곳으로 분석할 수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우리 정부만 발표를 좀 미사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술 유도 무기를 미사일로 평가를 하게 되면요, 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이 또 나올 수 있고요. 예. 또 여기 유엔으로 확대되다 보면 앞으로 뭐 남북 관계, 북미 관계 풀어가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뭐 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일각에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과 연관이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이 현지 시간으로 4일이죠.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지 않는다. 이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결국 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대응을 자제하면서요. 이 협상의 재개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추가 행보 견제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은 발사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미사일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은 북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북미 협상이라든가 뭐 남북 협상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미사일로 결국 결정이 날 경우에는 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협상 테이블 자체가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프닝 통해서 잠시 이해훈 정보위원장의 녹취를 틀어드렸었는데 말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미사일인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 이렇게 좀 조사 기간도 좀 일정 기간 또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자, 오래 걸립니까? 이것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제였죠.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국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뭐 기술적인 판단은 국정원 소관이 아니고 이건 국방부의 업무, 합참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우리 국정원의 어떠한 입장이나 결론 내릴 수 없다는 건데요. 뭐 결국 뭐 재원, 항적거리, 사거리 등을 모두 분석해야 하는데 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2017년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북한이 미사일을 연이어서 발사를 했잖아요. 예. 이때는 국정원이나 뭐 국방부, 정보기관에서요. 이 미사일의 종료를 당일이나 오래 걸려야 뭐 다음날 그렇습니다. 공식 발표한 적이 많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북한 매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언급을 했는가가 이 미사일 또는 발사체를 규명하는 좀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발사 명령을 내릴 때 내용이 있잖아요. 네, 발사 명령을 내렸다고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 당시 그 북한 관영 매체들은요, 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이 타격 훈련이 있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또 김정은 위원장은 뭐 강력한 힘으로만 진정한 평화 안전 보장되고 담보되려는 이 천리를 명심해라라고 이 북한 매체들은 전했는데요. 당시 중요한 문제는요,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휘권이 자기가 다 가지고 있고 자기의 결심을 하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러한 발사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미사일입니까? 발사체입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뭐 논란이 계속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거는 미사일로 봐야 합니다. 이 미사일 그때 발사체를 보게 되면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 당시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고 러시아제 지다지 탄도미사일과 비슷한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다라고 네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최대 사거리가요 240km입니다. 네네. 또 뭐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좀 조절만 한다면 이 한반도 중부권 이남까지 타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칸데르 이 미사일이 무서운 장점이 있는데요. 이 회피 기동을 하면서 목표물을 타격한다는 겁니다. 네네. 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요격을 대부분 회피를 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면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로도 막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대지 미사일, 땅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이라는 것이고 지대 공 미사일, 땅에서 그 하늘을 향해서 쏘는 그러한 그 미사일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건데요. 뭐
정부 당국은 이렇습니다. 뭐 지대지 미사일 하나만 놓고 공격용이다 방어용이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북한 입장도 똑같습니다. 이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방어적 성격의 뭐 통상적인 훈련이었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지대지 미사일은요. 분명히 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예. 이 사드나 철마 같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 방어용 미사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다. 이것은 어제 그 이해운 정보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에도 좀 일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발사를 보면서 북한에서 북미 협상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라는 분석이 유효하다고 봐야 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 협상에서 존재감을 키우려는 이 전형적인 북한식 압박 전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지난 2월이었죠.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미 협상은 멈춰섰고요. 또 그 언론을 통해서 공방만 주고받다가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하는 일종의 도발 의지가 발동한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조급증이 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하면서 타격 순서, 방법도 정해졌다고 했죠. 이 좀처럼 공개하지 않았던 무기 사진까지 한 10여 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의도는 뭐 자신들의 도발을 제대로 봐달라 이런 적극적인 형태의 도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신형 무기를 보여주면서 이 협상력은 높였는데요. 단지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선택해서 미국과의 약속은 깨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버겁고 또 이 뭔가 공고하고 싶은 많은 마음에서 이 북한으로 입장에서는 뭐 최적의 도발 카드를 찾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된 무기 사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두 번의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이 국방과학원 시험장에서 첨달 전술 무기 시험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또 올해 4월에도 뭐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요. 9.19 군사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공개적인 군사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정보당국이 두 번이나 언급되는 무기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과 뭐 동일 무기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건데요. 뭐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사일 개방 능력 또 미사일 보유수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북한의 이 같은 전략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앞으로 보이게 될까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발사 13시간 뒤에 나왔는데요. 네네. 이 의미는 즉각적인 맞대응을 좀 자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 뭐 깨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건데요. 직설적인 비난보다는 뭐 비교적 점잖게 달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이 북한의 도발 직후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이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직후에 내가 김정은에게 당했다라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네. 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감정을 추스린 뒤에 반응을 내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역시 뭐 대화의 틀 일단 깨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해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참으로 난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많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지난달 27일은 판문점 정상회담 1주년이었고요. 또 청와대가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앉히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던 만큼 이번 상황이 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긴급 NSC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쭉 열었습니다. 네네. 예, 하지만 이번에는 NSC 대신에요.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또 국방장관만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는데요. 뭐 요란을 떤 만큼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뭐 단거리가 됐던 중거리가 됐던 뭐 미사일이든 아니든 이 문제를 떠나서요. 이 북한이 도발을 한 상황이라 중재자 입장에서 그만큼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문 대통령 취임이 곧 2주년이 다가오는데요. 뭐 지난 1년간 공들였던 대북 정책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뭐 상황 관리에 고심하는 분위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표했다가 단거리 발사체라고 수정까지 하고 그랬는데 네. 국방부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뭐 발사체라는 입장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이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40분 있다가 단거리 발사체다라고 수정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 발사체라는 입장은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부도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 미국 국무장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가 비핵화 협상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를 부정하고요. 이 사실이 아닌 희망을 말한다 이런 비판도 일기도 합니다. 자, 북한이 지금 우리는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북한 마찬가지인데요. 이 북한은 미사일이라고는 안 하고요. 전술 유도무기라고 했습니다. 네네. 이 전력을 감추기 위해 언급을 피한 걸로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김 위원장이 미사일을 쐈다고 말하는 순간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때문에 꽉 막혔던 비핵화 협상 국면이 더 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입장은 우리 정부와 미국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양국 모두 북한이 1년 반 가까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순간을 미사일로 규정해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대북 정책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자인하는 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이 판을 깨고 싶지 않다는 건데요. 다만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먼저 살짝 판을 흔들어 본 건데요. 문제는 북한의 다음 행보입니다. 이번에는 남한을 겨냥한 단거리 발사체였는데요. 다음에 만약에 주일미군이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또 하와이나 미 본토를 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협상판이 전면 다 흐트러지고요.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대화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데요. 네네. 이 전에는 어떤 카드를라도 한번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의 양락규 국방안보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서요. 북한 미사일 발사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의견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놓고 정치권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야당 대북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 9단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사일, 탄도미사일, 발사체, 전술, 유도무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 우리 한미 군사 및 정보기관에서 지금도 분석 중이기 때문에 네네.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여러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ICBM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발사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한미 군사 및 정보당국 분석이 끝날 때까지는 네네. 좀 유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됐든 김정은 위원장이 교묘하게 미국 트럼프의 간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고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미사일이면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예. 발사체면 발사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한미 군사 및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미 국무장관도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 국정원에서는 지대지 미사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방어적 공격적 성격이 아니고 통상훈련의 범주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발적 공격력이 아니고 네네. 방어적 성격의 통상훈련용이다.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한미 당국을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비교적 빠른 대응을 통해 가지고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해석 여지를 놓고 좀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 대를 한꺼번에 발사를 했고요. 네네. 지금 최종적으로 발사된 것이 혹시 미사일 아닌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결정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엔 그리고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도 이것을 확대 해석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김정은과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 하는 어떤 강박관념도 있지 않는가 이러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어떠한 그 대화 내용이 나오면은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을까.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전화를 아직 안 했을까 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안 했을까요? 말씀하신 김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정확한 국방 혹은 정보당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은 하실 수 없었고, 아마 아베 수상관은 그러한 문제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다른 문제를 얘기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제1야당 한국당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1야당 한국당은 보수를 표방합니다. 네네. 보수는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데 우리 정부를 못 믿으면서 왜 미국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가? 예. 이건 보수의 길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부와 미국의 발표를 기다려달라 하던 얘기를 벌써 잊어먹었는가 봐요. 네네. 저는 그러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태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외교 안보 라인 교체 이 같은 주장도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군요. 물론 당연히 앞서 나가죠. 네네.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북한은 형식적으로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은 대미 외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바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으면은 이게 유엔 제재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단거리고 북한 영내에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은 유엔 제재에 해당이 되지만은 단거리 국내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재의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은 교묘한 그 김정은의 선택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확전도 못하고 그러한 것에 고민스러운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간을 보고 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대미 압박을 통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오히려 읽어야 한다. 이런 해석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 북한은 지금 현재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북미 대화 중에는 하지 않겠다. 예. 라고 이미 천명하고 과거 1년 반간 대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하노이 회담 후로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대화 단절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러한 손간을 포착하고 또 단거리 미사일 국내에 떨어지는 그러한 실험 만약 발사를 했다 하더라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미국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네네. 문재인 그러나 대통령 어떻게 됐든 유엔 제재는 국내에 떨어진
네네.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제재 사례가 없다는 건 나는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중재자론이 어쨌든 굉장히 좀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곤혹스럽고 난처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나 야당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군사 정보당국의 분석이 끝나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함부로 말씀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를 못하고 있고 폼페이오 장관만 유일하게 미사일도 ICBM도 아니다. 단거리다. 네네. 미국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러한 것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정적인 말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 말씀드려서 한미 군사정보당국이 확실한 분석을 할 때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말씀하기가 아주 곤란하다.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좀 이른 아침에 좀 연결을 했으니만큼 정치 현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패스트트랙 후폭풍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외 투쟁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당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좀 5월에도 돌아갈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당분간은 국회는 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전이 오래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소한 5월 말까지는 국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이후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300석은 적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의원수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의원수가 정원되는 것은 국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시지만은 진정한 선거 개편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야 되고 네네. 그랬을 때 비례대표가 증가돼서 지역구가 축소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농어촌 지역은 아주 형편없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수도권 중심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모든 국회 의석이 배분된다고 하면은 농어촌은 피폐는 더 볼을 보듯 빤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인 우리나라의 형편을 봐서 농어촌 지역은 좀 그대로 보강시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처음 정개특위 논의할 때도 여야가 약 30석 내지 60석의 증언을 검토할 때다.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단원제인 국회가 우리 인구 5천만에 비해서 300석은 적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세비를 동결하거나 또는 보좌관 수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 30석 정도는 지원을 하면은 지금 현재의 농어촌 선거구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 그것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안이지 그것도 패스트트랙에서 최장 330일의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그러한 것을 개혁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네. 30석 말씀하시는 것은 330석 말씀하시는 건데 지역구에 지금 보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안이 225 지역구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30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30석이라고 해서 딱 30석이 아니라 예. 그렇게 논의를 해보면은 농어촌 구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가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 네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조국 수석이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연관된 언급을 했습니다.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검찰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서 한 말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사개특위 검경 소위위원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도 법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노무일 검찰총장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330일간 충분히 논의를 하자 이겁니다. 네네. 그래서 논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그러한 것을 제안했는데 조국 수석의 말씀도 그러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검찰 수장으로서 문무일 총장의 의견도 네네.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촛불혁명의 산물인 개혁입법을 실패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네네. 330일간 의도대로 처음 계획대로 사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결정하자. 네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검경 수사권, 2번 검경 식사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